기다려봐. 아이고. 페이지 좀 알려줄래요? 74쪽? 어이, 다른 거. 자, 74쪽. 오케이. 이 자세가 이씨 자꾸 안 하고. 기다려봐. 미나는 저기 뭐야 오늘 수업 시간에 필기한 거 그 저기 뭐야 옮겨 적어서 나한테 보내야 된다. 알겠지? 오늘 중으로 보내야 된다. 자, 실강의 9번부터 좀 진도를 같이 나갈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교재랑 그다음에 이제 워크북 하신 거를 좀 같이 보면서 주제문이나 이런 부분에 또 이제 구문 분석 제가 또 해드릴 거니까 여러분이 하신 거랑 좀 비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빈칸 파트를 좀 마무리를 할 생각인데 빈칸 파트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13강 좀 이렇게 들어갈 생각입니다. 자, 한번 볼게요. 일단은 첫 문장에 지금 이제 빈칸이 나와 있는 구조이고 그리고 이제 초반부에 보면 consider로 나와 있으니까 예시로서 문장이 시작된다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보통 이제 예시라고 한다면 뭐 for example이나 for instance나 이제 이런 거를 생각을 하겠지만 뭐뭐라고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것들이 주로 이제 예시를 제시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뭐 consider라든가 suppose라든가 뭐 이런 표현들이 예시 표현이다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래서 consider the question이니까 어떤 의문사항을 한번 고려해보랍니다. 어떤 의문사항인가? often asked by scientists. 그래서 과학자들에 의해 자주 질문되는 그런 질문사항에 대해서 한번 고려해보자입니다. 뭐를 포함해서 including even those. 자, 심지어 여기서 those 뒤에 who가 나왔으니까 뭐하는 사람들로 해석하면 되겠지. 그러니까 사람들을 포함해서인데 어떤 사람들인가? 관계대명사 이해가 수식한다. For well disposed. 자, 이 well disposed를 한 세트로 너네가 단어를 좀 알아둬라. 그러니까 호의를 가지고 있는 이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호의를 가지고 있대. 누구한테? Toward animals니까 동물들을 향해서. 그러니까 동물들에게 호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조차를 포함해서요. 자, as to 뭐에 관해서 whether the hen 암탉이 블라블라 하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암탉이 뭐뭐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동물에게 호의적인 사람들까지도 포함해서 과학자들에 의해 자주 질문되는 그런 질문 하나를 고려해보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암탉이 뭘 하는 건지 이거는 당연히 뒷내용을 봐야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다음 내용 보자면 researcher 나왔으니까 research는 당연히 이제 어떤 실험, 연구 내용 나오겠구나 생각해야겠지? 내가 매번 말하는 거. 자, 실험이나 연구 내용 나오면은 이제 그에 대한 결과가 중요하다. 매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옥스퍼드 대학의 이제 한 연구자 메리 닷킨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연구를 수행했대요. 자, 뭐 하려고? To determine 결정하려고 또는 밝혀내려고요. what를 what hens felt about. 자, 그 암탉이 뭐뭐에 대해서 무엇을 느끼는지, 즉 어떻게 생각하는지 their homes, 그들의 집이겠죠, 집. 여기서 말하는 집이라는 거는 아무래도 닭장을 말하는 거지 않을까? 이 닭이니까, 그렇죠? 자, 이어서 보자면 somewhat to her surprise. 자, 그녀가 다소 놀랍게도 그녀가 대처리아를 알아냈는데 hens, 이제 닭들이 who had been confined to battery cages. battery cages는 이제 별주 단어로 나와 있어. 닭장이야, 닭장. confine 하면 뜻이 뭐야? confine. 제한을 두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제한을 당해 왔었던 거야. 닭장에서 제한되어 왔었던 그런 hens들이 여기까지네. sorry. 왜 케이지? 잠깐만 맞잖아. 동격이었구나. 미안하다. 잘못 봤다.
제가 아까 말했죠. 상태가 오락할 때. 죄송. 자, 닭장에서 이제 제안받아온 이제 닭들인데요. 여기가 이제 대절의 주어죠. 대절의 동사가 아직까지 안 나는데 대절의 동사가 쭉 넘어가서 여기입니다. 여기. 엄청 길죠. chose가 이제 대절의 동사예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있는 게 전부 다 수식어구가 되겠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cages와 뒤에 나와 있는 cages가 이제 동격 관계가 되는 거야.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이제 왼절 나와 있지. 요 왼절이 여기까지가 또 한 덩어리가 되겠네. 그래서 대절의 주어 이후에 동사가 아직 안 나왔어. 그래서 학교에서 만약에 이런 지문을 갖고 시험을 낸다면은 딱 어법 문제로 내기 좋은 게 바로 이런 부분이다. 그러니까 주어 동사가 이제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고 앞에 이제 콤마라는 아주 매력적인 요소도 있지. 그래서 여기다가 막 choosing, ing 같은 거 써놓고 이제 분사 구문이냐 아니냐 이런 문제를 출제하는 거죠. 자, 다시 돌아와서 닭장에서 이제 그 제안 받았는데 그 닭장이 어떤 거냐? 너 larger than a sheet of paper니까 newspaper니까 신문 한 장보다 더 크지도 않은 그런 이제 닭장 사이즈랍니다. 그러니까 닭장 사이즈가 굉장히 작은 그런 데서 이제 제안을 받았대요. when 뭐 할 때? Given the choice, 어떤 선택권이 부여되었을 때입니다. Between a small outside room with grass. 자, 그러면은 잔디가 있는 그 작은 외부 방목장과 그리고 the cages, 이하가 여기 수식하는 건데 그들의 삶 전체를, 그러니까 그들의 전체적인 삶을 알아왔던 닭장이랍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평생 동안 알았던 그 닭장과 그리고 방목장 사이에서 선택권이 부여되었을 때 얘들이 뭘 선택했다? 케이지에 머무르는 거를 선택했대요. 케이지에 머무르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자. 우리가 생각했을 때 암탉이 케이지가 한 요만하대. 신문지 한 장도 채 안 되는 요 정도 사이즈야.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되게 답답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얘한테 케이지 문을 딱 열어준 다음에 야 저기서 살아 또는 아니면 여기서 살아 너한테 선택권을 줄게 했을 때 놀랍게도 닭장을 선택했다는 거야. 우리가 보기에는 아니 되게 답답할 텐데 왜 저기를 선택했지? 이런 생각이 이제 들 수 있겠죠. 자, 어쨌든 실험 결과는 나왔습니다. 이제 실험을 이제 자기가 사는 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이제 한번 이제 실험을 해봤더니 자기가 사는 집, 그 이제 신문지 한 장도 채 안 되는 그 사이즈의 집을 그 답답한 집을 선호한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다음 내용 볼게요. 그러면은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왜 대체 닭들이 그 암탉들이 그 굉장히 제한되어 있는 공간을 왜 선호할까? 이유가 있겠죠. 그에 대한 설명이 나올 텐데 그 설명이 바로 이제 주제가 될 가능성이 있겠죠.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그리고 for aspartame 뭐 어쩌고저쩌고 이 사람이 그러니까 가금류 전문가인 이제 멜을 폴토라는 사람이 포인트아웃 지적했는데 대절이가를 chickens, 그러니까 닭들이 take from a battery cage니까 그 이제 닭장에서 꺼내진 닭들이겠죠. 닭장에서 꺼내진 닭들이 will be 뭐 할 것이다? in a controllable state. 이거는 보호로 봐야겠네요. 그러면 in a controllable state 여기까지 보호입니다. 그러면은 뭔가 무시할 수 없는 이 controllable이라는 의미 자체가 상당한이라는 뜻도 있고 무시할 수 없는이라는 뜻도 있어요. 이거 같이 좀 알아두세요. 자, 그러면 무시할 수 없는 상태에 있을 것이랍니다. 어떤 무시할 수 없는 상태냐? 동격 관계인데요. What you might call culture shock랍니다. 당신이 문화 충격이라고 부를 수도 있는 것에 무시할 수 없는 상태에 되어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문화 충격이라는 게 나오는데, 자, 잠깐만 우리가 지금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게. 어떤 이제 실험을 했는데 그 실험에 대한 내용이 이제 암탉에게 이제 닭장과 방목장, 이거에 대한 이제 선택권을 부여한 거죠. 근데 여러분께서 만약에 어떤 주제나 제목이나 아니면 요약 또는 빈칸 이런 문제를 풀 때는 항상 우리가 패러프레이징을 이제 생각을 해야 되잖아. 그럼 여기서 각각 닭장과 방목장이 이제 상징하는 건 뭐야? 닭장이라는 건 다소 제한된 공간이다라는 걸 우리가 이제 시사하는 거죠. 방목장이라는 건 결국에는 좀 이제 비교적 좀 더 트여 있는, 그러니까 좀 더 이제 개방된 이런 걸 이제 상징을 하는 거지. 근데 결과가 어땠어? 그 결과가 제한된 장소를 선택했다. 이런 이제 실험 결과가 나왔죠.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실험 결과가 나온 이유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 거라고 보면 돼. 근데 이제 그 전문가가 그 가금류 전문가가 이제 지적하기로는 왜 그런 거냐면은 얘네가 문화 충격,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문화 충격과 비슷한 상태가 된대요. 이 닭들이 뭐 할 때? They are deprived of. 자, be deprived of 하면은 뭔가를 빼앗기는 거잖아. 그럼 뭐를 빼앗길 때요? The only type of environment they have ever known. 그들이 이제껏 알아왔던 유일한 종류의 환경이랍니다. 됐어요?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 여태껏 알아왔던 유일한 종류의 환경, 이게 뭔데요? 닭장이잖아. 닭장. 됐어요? 닭장. 즉, 닭장을 빼앗기면은 문화 충격을 받는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좀 패러프레이징이 필요해. 얘들아 봐봐. 그들이 이제껏 알아왔던 유일한 환경이라는 거는 다시 한번 본문 버전으로 말하면은 닭장은 맞아요. 근데 여기서 닭장이 상징하는 게 뭐였습니까? 원래 제한된 공간이었어. 제한된 공간. 근데 원래 우리가 이 부분을 읽기 전까지는 닭장이란 건 단순히 제한된 공간이다 정도만 나왔었는데 이 문장을 통해서 한마디로 우리가 더 할 수 있습니다. 닭장이 또 상징하는 건 뭐냐면은 좀 제한되어 있지만 동시에 뭡니까? 익숙한 공간이라고 우리가 해도 될까? 익숙한 공간? 맞아요? 익숙한 곳이잖아. 비록 여기가 좁은 공간이긴 하지만 다소 그래서 불편할 수는 있겠죠. 근데 하지만 어쨌든 간 일평생을 이제 암탉은 여기서 살아왔으니까 그래서 얘가 여지껏 알아왔던 유일한 종류의 환경이니까 익숙한 공간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즉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는가? 걔네가 닭들이 유일한 즉 익숙한 공간을 빼앗기게 되면은 문화 충격을 받는다는 거야. 됐어?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 그럼 여기서 말하는 문화 충격이 의미하는 바도 방금 전에 나온 거죠. 뭐다? 익숙함에서 벗어나는 걸 말하는 거 있죠. 벗어나. 됐어? 이게 문화 충격을 상징하는 거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우리가 문화 충격이다, 컬처 쇼크다라고 말하는 게 뭔데?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어떤 문화를 우리가 체험했을 때, 이거 문화 충격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익숙함에서 벗어난 상태를 문화 충격이라 한다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면 되겠다. 그럼 이 부분이 아무래도 중요한 말이겠죠. 제가 여기서 이제 써놨지만 이 부분이 바로 무엇이다? 실험에 대한 결론이 되는 거예요. 결론. 즉 이유를 좀 자세히 서술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됐죠? 자, 그래서 이어서 좀 볼게요. In fact, 사실은 they will crawl. 그들은 웅크릴 거랍니다. In a corner, 구석탱이에서요. In a state of terrified agoraphobia라고 나오는데 agoraphobia가 광장공포증, 별주단어로 나와 있거든. 광장공포증이 뭐겠어? 트여있는 곳에 갔더니 무섭다. 이걸 거야. 그치? 그러면은 이것 자체가 상징하는 게 뭐겠어? 이 광장공포증이 상징하는 게 뭐겠어? 나는 제한되어 있는 좁은, 즉 익숙한 공간이 더 편하다를 상징하는 거겠죠. 광장공포증 상태에서 이런 이제 코너에서 이제 웅크리고 있을 거라고 했으니까. 됐어? 그러니까 역시나 이제 제한된 장소를 선택했다. 여기를 더 선호한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더 서술하는 거죠. 그리고 it will take 하고 나오는데 얘들아 it 하고 take 나오면은 항상 너네가 신경 써야 되는 거 뒤에 시간 나오고 그 다음에 투부정사 나온다는 거. 요거 좀 기억해 주세요. 보통 이제 우리가 한 세트로서 많이 외우죠. it takes 시간에 투부정사. 물론 이 자리에는 시간이 나올 수도 있고요. 어떤 에너지가 나올 수도 있고 어떤 노력이 나올 수도 있고 돈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스펜드랑 좀 비슷한 속성이에요. 그래서 투부정사 하는데 시간, 에너지, 노력, 돈이 필요하다. 여기서의 take는 필요하다고 해서 하면 돼요. 필요하다. 알겠지? 자, 그래서 a great deal of time, 수많은 시간, 그리고 patient understanding이니까 뭔가 인내하는 이해 이런 게 필요할 거랍니다. To rehabilitate them to real life. 자, 그들을 진정한 삶으로 복귀시키는 데는 많은 시간과 그런 이제 patient understanding이 필요하게 될 거랍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제 닭장에서 일평생을 살아왔어. 즉 익숙한 공간에서 계속해서 살았는데 얘네들을 문화 충격을 받는 환경으로 내놓는 거야. 그런 상태에서 그럼 어떻게 된다? 쫄아서 이제 웅크리고 이렇게 이제 있는다는 거지. 그럼 얘네를 다시 이제 좀 뭔가 좀 이제 제대로 활동을 할 수 있게 이렇게 해주려면은 이제 시간이 좀 오래 걸린다. 그 광장공포증에서 이제 벗어나기가 힘들다라는 걸 말하고 싶은 거겠죠. 됐죠? 자, 그럼 이제 전반적인 내용은 다 얘기했는데 결국에 이 글에서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요.
익숙함에서 벗어나면은 제대로 생활이 안 된다. 이거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익숙함에서 벗어나면. 지금 여러분이 본문을 쭉 읽으셔서 알겠지만 지금까지 읽었던 본문에서 익숙한이란 단어는 한 번도 안 나왔습니다.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안 나왔지만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아, 뭔가 비교적 문화 충격, 그러니까 제한된 장소가 이제 의외로 이제 암탉이 선호하는 공간이었고, 이 제한된 장소에서 벗어나면은 문화 충격을 받는다. 문화 충격을 왜 받는가? 익숙함에서 벗어났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렇게 연결이 시킬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 글에서 다시 첫 문장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첫 문장. 자, 그러면 첫 문장이 이제 빈칸에 어떤 말이 들어갈지 봐야 되는데, 암탉이 뭐뭐한지 아닌지에 관해서 동물들에게 호의적인 사람들까지도 포함해서 과학자들이 자주 하는 질문에 관해 생각해보자. 이렇게 나와 있었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이다? 뭔가 익숙함에서 벗어난다라는 요것과 가장 비슷한 멘트가 나오는 게 정답이 될 수 있겠죠. 됐어요? 그러니까 그 암탉이 이제 익숙함에서 벗어났을 때, 그러니까 벗어나는 것에 관한 뭐 그런 내용이 나와야 될 텐데, 가장 정답에 가까운 게 몇 번일까요? 5번에서 몇 번을 했어요? 말들이 없어 자식들아. 응? 3번? 네, 정답 3번 맞습니다. Suffers from what she has never known 하고 나와있죠. 그러니까 그녀가 전혀 알지 못했던 것으로부터 고통받는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 그녀는 당연히 닭을 말하는 거고, 암탉을. 그럼 암탉이 알지 못했던 것으로부터 고통받는다는 것 자체가 뭡니까? 그러니까 알지 못했던 장소를 정확하게 말하면은 이 방목장을 얘기하는 거겠지, 그렇지? 즉 문화 충격을 받는다는 거. 그래서 문화 충격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 3번 문장을 함축해 놓은 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3번 문장을 함축해 놓은 거. 알지 못하는 것으로부터 고통을 받는 것, 이게 뭐야? 이게 문화 충격이잖아. 그렇지? 익숙함에서 벗어나서 받는 거니까. 그래서 정답이 3번만이 된다. 그러면 가장 우리가 이제 이 부분, 아까 이제 and fall apart 어쩌고 나와 있던 요 문장이 있죠. 요 문장을 통해서 우리가 빈칸에 대한 단서를 제일 많이 잡을 수 있었겠네요. 여기 나와 있는 이 culture shock, 이 문화 충격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여러분이 파악하는 게 요거를 파악하는 게 핵심이었다. 만약에 학교에서 내신 버전으로 낸다면요, 요약 내기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요약으로. 왜냐면은 아까 말했다시피 본문에서는 안 나왔지만 우리가 쓸 수 있는 어휘들이 많아요. 이런 것들이라든가 아니면 익숙한이라든가 이런 것들, 뭔가 벗어난다든가 이런 것들 있잖아. 이런 것들이 본문에는 안 나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요약으로는 써먹기가 되게 좋겠죠. 자, 그래서 요약문을 좀 보자면 저는 다른 버전으로 썼는데, 이 실험에 따르면 닭도 인간처럼 미지의 영역이라고 저는 약간 표현을 했어요. 미지의 영역. 저기서 말하는 미지의 영역은 방목장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기존의 공간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썼습니다. 기존의 공간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써도 되겠고요. 미지의 영역이라는 말 대신에 익숙함에서 벗어나게 된다면 이런 말로도 우리가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워크북을 하신 거에서 이제 그 요약문을 쓰실 때 이 부분이 좀 키워드일 것 같아요. 미지의 또는 뭐 익숙함에서 벗어난다, 이런 키워드가 있는지 여러분이 좀 확인해 주시고, 없다면은 추가로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익숙한. 일단 익숙한이란 단어를 그 워크북에다가 추가로 좀 써주세요. 이제 가장 쉬운 단어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건 이제 family잖아. 근데 이제 우리가 intimate라는 단어가 있죠. intimate. 그렇죠? intimate는 좀 친숙한 이런 뜻이고요. 그 전에 예전에 기억나는 게 intimate 정도까지는 학생들이 좀 아는데, 이거에 이제 명사형인 익숙함이라고 이제 나왔을 때, 그러니까 명사형은 또 의외로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intimate의 명사형을 좀 알려드리면 intimacy가 됩니다. intimacy. 이게 이제 익숙함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단어까지 같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저동에서 예전에 한번 나왔던 거를 이제 기억을 하는데요. 네, 이 단어들을 같이 좀 알아두세요. 자, 그래서 워크북에 이제 요거를 좀 같이 작성해 주시고 다 되셨으면은 10번으로 가겠습니다. 이 워크북에 쓰라니까 자식아 시대 씨. 한 3번 얘기했구만. 나 진짜 이것들이 씨 알바니라고. 아스트라. 자, 12강의 10번 볼게요. 오늘 제가 좀 텐션이 떨어지죠? 죄송해요.
아 지금 식은땀이 계속 나와서 죽을 것 같아 지금. 아 식은땀. 자 10번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 독해할 때 특히 이제 모의고사 풀 때 하는 방법 중에 하나를 좀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제 그 지금은 아니지만 전에 여러분 그 모의고사 해설 강의를 또 이제 제가 이제 한 적들이 이제 있었잖아요. 우리 아니면 더 오래 전에 여기에서 막 오프라인으로 이제 한 적도 있었죠. 그때 이제 항상 모의고사를 이제 제가 한 번씩 풀어보곤 했었는데. 저는 보통 이제 모의고사를 풀 때 어떤 식으로 하는 편이냐면요. 물론 이제 이거는 경우의 수가 많아요. 경우의 수가 많은데 우리가 모의고사를 풀 때는 빠른 시간에 정확하게 푸는 게 핵심이잖아. 그럼 이제 시간을 단축을 이제 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문제를 많이 풀어보셔서 알겠지만 대부분의 문제는 주제와 관련된 문제들이 많지, 그렇지? 그래서 일단은 나는 주제를 찾는 게 어디까지나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대부분의 문제들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주제를 좀 빨리 찾을 수 있을까? 우리 20번대 초반에 있는 대입화학이나 함축의 미치론이나 아니면 빈칸 문제 이런 것들은 특히나 주제문을 찾는 게 더 핵심적이죠. 그래서 쌤은 어떻게 하냐면은 일단 문장을 전체적으로 쭉 훑어봐요. 한 15초? 대충 10초에서 15초 정도 잡고 쭉 훑어봅니다. 훑어보면서 이제 뭘 확인하냐면요. 역접의 말이 있는가 없는가만 확인합니다. yes나 in fact나 however나 but이나 그러니까 이런 단어가 있는지 없는지만 쭉 한번 봅니다. 쭉 한번 봤을 때 일단 여기에서 대놓고 역접의 말은 없지만 눈에 띄는 게 하나는 있어요. 바로 세 번째 줄에 있는 unfortunately입니다. unfortunately. 됐어요? 그럼 불행하게도 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뭔가 뒤에는 아무래도 부정적인 어감의 말이 나올 수밖에 없겠고 이게 역접의 의미까지는 아니지만 역접과 좀 비슷한 기능을 할 가능성은 높겠구나 이렇게 이제 좀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역접의 접속사가 있다면 당연히 그 뒷부분을 제가 힘줘서 해석을 하는 편입니다. 힘줘서 해석한다는 거는 좀 상세하게 해석을 한다라는 말인 거예요. 만약에 쌤 그러면 역접의 접속사가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역접의 접속사가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초반 첫 문장이나 두 번째 문장이 주제일 가능성이 높아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왜냐면요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글의 논리 구조상. 제가 추가로 하나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잘 모를 텐데 여러분 저기 평가원 사이트를 들어가면은 평가원에서 직접 그 작성해 놓은 수능 문제 풀이 매뉴얼이 있어요. 매뉴얼이 있는데 그 이제 매뉴얼을 이제 제가 받아서 이제 한번 쭉 봤어요. 근데 그 매뉴얼에 써 있는 거를 보면은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평가원 기조 자체가 그래요. 평가원 기조 자체가 뭔가 뭐 어떤 반전이나 대조나 역접의 말이 나오는 뒷부분을 잘 확인해라. 막 이렇게 나와 있어. 그 평가원 매뉴얼을 보면은.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이제 지금 지문들을 쭉 보시면 알겠지만 글 하나하나가 되게 짧잖아요. 이게 무슨 뭐 단편 소설 마냥 엄청 길게 나오는 게 아니잖아. 글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의고사류의 글은요 무조건 얘기가 한 종류일 수밖에 없어요. 무조건 한 종류야. 무조건. 즉 주제는 하나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무조건 하나입니다. 한 방향으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한 방향. 그래서 사실 제가 그동안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면서 뭐 도입 주제 예시 결론이니 뭐 통념 반박 부연 설명이니 여러 가지 구조독해 패턴을 말씀드렸지만 결국 구조독해 패턴은요 저는 크게 보자면 난 세 개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크게 보자면 첫 번째는 뭐냐면 AA형이고 두 번째는 AB형이고 세 번째는 ABA형. 난 이 세 개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크게 나누자면 AA형이 뭐야? 그냥 A라는 주제로 쭉 간다는 거야. A, B는 뭐겠어? 처음에 A를 제시했지만 나중에 B를 제시하는 거야. 그럼 B가 주제가 되는 거겠지. 됐어요? 여기서 뭐 반전이 일어나거나 이런 것들. A, B, A는 뭐겠어? 처음에 A에 대한 얘기를 했어. B에 대한 얘기를 중간에 틀었지만 결국에는 A가 이제 주제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어. 뭐 이런 거야. 뭐 예를 들어서 A, B, A 같은 경우는 이런 패턴이라고 보면 돼. 뭐 예를 들어서 나는 뭐 삼겹살을 좋아한다. 막 이런 내용이 나왔어. 그래서 막 삼겹살에 대한 얘기를 막 해. 근데 내가 최근에 돈을 많이 벌기 시작하면서 소고기를 많이 먹기 시작했다. 역시 뭐 오마카세를 가니까 역시 맛이 다르더라. 하지만 그래도 난 역시 삼겹살이 좋다. 이런 패턴인 거지 뭐. 예를 들면 됐어? 이런 게 이제 ABA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크게 요 세 종류밖에 없다는 거야.
근데 이 세 종류를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주제가 결국 A가 되든 B가 되든 A가 되든 주제는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떤 글이든 간에. 됐어? 그러면은 우리가 주제를 좀 더 빨리 파악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은가? 역접이나 어떤 대조에 관련된 말이 있는가 없는가를 찾아보는 게 일단 사전적으로 한번 쭉 보고, 우리가 지금 10번을 봤을 때는 unfortunately가 있으니까 요 뒷부분을 조금 더 힘줘서 읽어야겠구나 이렇게 마음속으로 생각을 하고, 그런 상태에서 앞부분은 그러면은 그냥 개략적으로 해석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됐어요? 너네가 설령 그럴 수도 있어. 막 해석을 하는데 이게 뭔 말이야? 분명히 이런 경우도 있을 거야. 괜찮아. 그럴 때는 과감하게 넘어가요. 왜냐? 어차피 뒤에서 다 알려줄 거예요. 우리가 추상적인 주제를 보고 뭔 말인지 모르겠어. 상관없어. 뒤에 나와 있어. 뒤에 나와 있어. 내가 매 시간마다 얘기하는데 첫 문장에서 기선제압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최근에 많이 했어요. 기선제압을 해야 되는 건 맞아. 근데 우리가 기선제압을 보통은 당하잖아. 그치? 당해도 상관없다는 거야. 뒤에서 조지면 되지 뭐. 됐어? 어차피 내용은 하나라는 거야. 어차피 내용은 하나야. 그러니까 여러분 쫄지 마시고 어차피 내용은 하나니까 앞부분에서 단서를 못 얻었다면 뒤에서 단서를 얻으면 된다. 주제에 관련된 게 만약에 초반부에 나오는 것 같다라고 생각한다면 이거는 두 번째 팁인데요. 반드시 소재를 간략하게나마 작성을 해주세요. 모의고사 문제 풀 때. 그 소재 작성하는데 3초도 안 걸립니다. 3초도 안 걸려요. 여러분이 그냥 읽기만 하면은 까먹습니다. 소재를 까먹어요. 지금 내가 읽고 있어도 내가 이제 글에 중국 광고를 읽고 있으면은 초반에 뭔 내용이었지 이걸 까먹어요. 그래서 애들이 주제나 요지 같은 문제를 풀 때 여기에 있는 게 이제 주제인데 여기는 예시가 나왔다 치면은 한 이쯤 읽으니까 요 내용을 까먹은 거야. 그래서 이 예시에 있는 거와 관련 있는 거를 답으로 골라버리는 이런 이제 불상사가 생긴단 말이야. 그러니까 주제가 만약에 핵심 내용이 초반에 나온 것 같다 또는 뭐 언제든지 핵심 내용이 나왔다 하면은 핵심 내용을 간략하게 항상 쓰면서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이 고3 모의고사를 이제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의고사를 하실 때 항상 여러분이 이제 지금 최근에 만약에 내가 한 2, 3등급 정도가 나오고 있다. 안정적으로 1등급이 잘 안 나오고 있다. 이러신 분들은 반드시 제가 알려줄 방법을 좀 써먹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적용을 해보자면 앞부분은 가볍게 해석하고 넘어가고 unfortunately 여기를 조금 힘줘서 해석을 해볼게. 자, 볼게요. 성공과 실패의 순환적 성격이 잘 확립되어 왔대요. 어떤 분야에서냐면요. 모던 브릿지 디자인 앤 엔지니어링이니까 그 이제 교량 디자인과 그리고 공학 분야에서 잘 확립됐답니다. 자, 그리고 그 분야에서 그 경험이라는 게 spans about 2 centuries, 약 2세기 정도 시간에 걸친대요.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러면은 지금 성공과 실패의 순환적 성격? 뭐 이런 게 나왔어. 뭔지 모르겠지만 성공, 실패 뭐 이런 말이 나왔어. 그 다음에 어떤 교량 디자인 그리고 공학 이런 거에서 잘 확립됐답니다. 성공과 실패가 어떻게 된다? 순환된다라고 했잖아요. 순환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어떤 주기가 있을 거 아니야. 어떤 주기로는 성공을 해왔고 그 주기로는 그 다음 주기로는 실패를 해오고 뭔가 이런 주기가 있나 보죠. 근데 그게 어떤 분야에서 특히 많이 드러나는가? 디자인과 공학 분야에서 이게 많이 드러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unfortunately 불행하게도 자 여기 조금 힘줘서 해석해야겠죠. The lessons learned from failures 실패로부터 배워진 교훈이겠지. 이 교훈은 are too often forgotten. 여기까지 동사를 할게요. 자, 너무나 자주 잊혀진답니다. In the course, 어떤 과정에서요. Of the renewed period of success니까 새로워진 성공의 기간이래요. 그러니까 새로워진 성공의 기간 동안에 그 기간 과정에서는 너무나 자주 잊혀진답니다. 자, 어떤 성공이냐? That takes place in the context of technological events. 기술적인 발전의 상황에서 발생하는 그런 성공이랍니다. 됐죠? 자, 그러니까 기술적 발전 상황에서 성공이 있어요. 근데 이거 자체가 뭐다? 실패를 통해 배운 그런 교훈의 결과물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이 문장이 이제 좀 패러프레이징을 예시를 하나 들어주자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 혹시 그 한강 이제 다리 건널 때 예를 들어 뭐 부모님 차 타고 한강 어디 뭐 대교 같은 걸 건넌다고 생각해봐. 그럼 여러분 혹시 거의 대교를 매번 건널 때마다
이거 다리 무너지면 어쩌지? 혹시 이런 생각 한 적이 있어요?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런 생각. 가끔씩은 할 수도 있겠죠. 가끔씩은. 근데 그거를 다리 건널 때마다 매번 여러분이 그런 생각을 합니까? 그런 걱정은 안 할 거예요. 근데 분명히 팩트로 말하면 예전에 다리가 실제로 무너진 사건이 있었죠. 여러분이 이제 태어나기 전이라 잘 모를 텐데 예전에 그 성수대교 뭐 무너진 사건도 있었고 그랬어요. 저 초등학생 때. 그런 일도 있었고. 근데 우리가 지금 현대에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다리 건너는데 그런 거 없어요. 저는 하루에 다리를 2번씩 건넙니다. 출퇴근할 때. 저는 전혀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왜 그럴까? 결국 지금 우리가 완성되어 있는 이 한강대교라는 거는요. 성공물인 거잖아. 성공물. 그렇죠? 근데 이 성공물이 나올 수 있었던 거는 그동안에 시행착오를 통해서 나온 결과물이라는 거죠. 결과물. 됐어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됐죠? 그래서 다시 한번 실패로부터 학습된 교훈이 너무나 자주 잊혀진다는 게 근데 좀 안타깝대요. 어떤 과정에서? 새로워진 성공의 과정에서. 어떤 새로워진 성공 과정? 기술적 발전의 상황에서 일어나는, 기술이 발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새로워진 성공의 기간이랍니다. 이제 원래 이 정도까지 했었어. 원래 이 정도까지 성공을 했었는데 이제 기술이 발전하면서 점점 이제 더 새로운 성공이 이렇게 하나씩 등장하고 있는 거야. 그런 과정인데 근데 거기에서 우리가 예전에 겪었던 실패를 까먹으니까 다시 실패를 되풀이해서 또 실패하고 이런 경우가 발생하는 게 참 안타깝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일단 여기에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멘트는 뭐냐면 성공 실패라는 말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뭐 교량 디자인이나 공학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았지만 기술적 발전이라는 말을 하긴 했습니다. 어쨌든 성공과 실패가 순환을 한다, 반복된다라는 말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한 거죠. 자, 그러면은 성공과 실패가 순환된다, 반복된다. 이게 일단 키워드예요. 됐어? 자, 이어서 한번 가볼게. This masks the underlying fact. 자, 이것은 근원적 사실을 가린답니다. 어떤 사실인가? 대절이야라는 사실인데 디자인 과정이, 현재의 디자인 과정이 근본적으로 똑같대요. 뭐랑 똑같냐? as a design process니까 디자인 과정과요. 근데 어떤 디자인 과정이냐? 30, 300, 심지어 3000년 전의 디자인 과정과 똑같다라는 근본적 사실을 가린답니다. 지금의 디자인 과정이 예전의 디자인 과정과 물론 이제 뭐 어떤 기술적 발전에 의해서 뭔가 차이점은 있겠지만 결국에 그 골자는 똑같다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똑같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건 뭐냐? 이 말 하는 거야. 또 성공과 실패는 반복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공이 쭉 일어났는데 근데 또 똑같은 만큼 이제 실패가 일어났어. 그러면 결국에는 디자인에 있어서는 커다란 변화가 없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성공을 쭉 했어요. 근데 이 성공 과정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그 전에 실패했었던 사례를 까먹는다라고 했잖아. 너무나 자주 까먹는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실패를 하는 거야. 또 이렇게 쭉 떨어져. 그럼 이 실패를 통해서 다시 한번 성공을 가겠죠. 근데 이 과정에서 뭐야? 또 까먹는 거야. 이게 반복된다고. 됐어? 그러니까 결국에는 세대가 흘러도 어떻게 되는 거야? 똑같아진다는 거야. 계속 무한한 성장이 있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순환된다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말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어서 보자면 the creative and inherently human process of design. 그러면은 인간의 그 디자인 기술, 그 창의적이고 본질적으로 인간적인 디자인 기술이랍니다. 펑이치 하고 나왔는데 이 덩어리가 수식을 해주는 거겠죠. technological development depends니까 모든 기술적인 발전이 의존한대요. depend는 원래 on과 짝인데 on은 앞으로 뺀 겁니다. upon으로 써주고요. 그래서 모든 기술 발전이 의존하고 있는 그런 창의적이고 본질적으로 인간적인 디자인 과정은요. ineffect라는 단어는 그냥 참고로 알아두세요. 사실상 timeless하답니다. 특정한 시간에 제한받지 않는답니다. 얘들아, 여기에서 특정 시간에 제한받지 않는다라는 것도 뭐냐? 예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없다. 이거 말하는 거겠죠. 그렇죠? 이 timeless라는 게 시대를 초월하는 이런 뜻이거든요. 시대를 초월하는 어떤 특정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없다를 말하는 거야. 그게 뭔 말입니까? 순환된다를 한 번 더 말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됐어요? 그러니까 성공과 실패가 계속해서 반복된다를
계속 말하는 겁니다. 지금 이거에 대한 주제가 계속해서 나오는 건데 이거를 다른 말로 계속 패러프레이징해서 쓸 뿐인 겁니다. 됐죠? 빈칸에 들어가야 될 말도 그럼 당연히 어떤 거와 관련이 있어야 돼? 성공과 실패는 반복된다. 예나 지금이나 똑같다. 뭐 약간 이런 멘트가 나와야 이제 또 정답이 되겠죠. 이어서 한번 가볼게요. 자, what this means in part. 부분적으로 이것이 의미하는 게 뭐냐? 대절이란데 the same cognitive mistakes. 똑같은 인지적 실수랍니다. 어떤 인지적 실수냐? Never made 3,300 words 30 years ago. 자, 뭐 3,000년 전, 300년 전 또는 30년 전에 이루어졌던 똑같은 인지적 실수가 can be made again today. 오늘날 또다시 발생할 수 있대. 이거 똑같은 말이잖아. 또. 됐어? 예전에 벌어졌던 실수가 지금도 벌어질 수 있다. 이거잖아. 순환, 반복. 똑같은 얘기한 거지. 그리고 can be expected. 예상될 수 있대. 또는 기대될 수 있대요. to be made. 이루어지도록요. indefinitely into the future. 그러니까 미래까지 무기한으로 생긴다고 예상할 수도 있답니다. 그러니까 미래까지 무기한으로 생긴다는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과거에 했었던 이제 인지적 실수가 있었어, 실패가 있었어. 근데 이게 무엇이다? 오늘날에도 실패가 있을 수 있고 미래에도 실패가 있을 수 있다. 계속 순환된다, 반복된다. 똑같은 얘기 하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 됐죠? 자, 그래서 마지막 문장 빈칸 빵 하고 그냥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한번 뭡니까? 여기에서 들어가야 될 말은 성공과 실패는 뭔가 순환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뭐 반복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런 거와 관련된 말이 들어가야 되거든. 그러면은 아무래도 여러분이 이제 그 학생들이 이제 답을 고를 때 2번을 그래서 답을 고를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소재가 대놓고 나왔잖아. Cycles of Success and Failure 대놓고 나왔죠. 그래서 2번이 바로 함정수가 되는 거야. 함정수. 그래서 2번 같은 경우를 보면은요. 성공과 실패의 순환이 need to be broken. 깨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 깨져야 한다라고 지금 주장하는 건 아니에요. 이게 깨져야 된다가 아니라 아니 그냥 성공과 실패의 특성이 그러하다라고 설명하는 설명문일 뿐이지 지금 이 필자가 뭐 유지돼야 된다, 깨져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2번은 적합한 답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알겠어? 이런 거에 이제 우리가 속기가 좋다라는 거야. 자, 정답은 일단 1번입니다. 1번을 보면 failures are part of the technological condition 이라고 돼 있는데 자 이게 한 번 더 패러프레이징을 한 거거든. 그러니까 이거를 똑같이 쓰면 너무나 쉬워지잖아. 문제가 성공과 실패는 결국 반복적 특성을 가진다. 이렇게 버리면 너무 쉽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표현을 했습니까? 실패는 일부래요. 기술적 조건의 일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패라는 녀석을 기준으로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성공이 쭉 있으면 반드시 실패가 있고 또 실패가 있으면 또 성공이 있고 실패가 있고 이게 계속 순환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 그래프가 어떤 분야에서든지 간에 그래프가 한쪽 방향으로만 쭉 갈 수가 없다라는 걸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야. 이 글쓴이는. 근데 특히나 교량 디자인이나 공학 분야에서 그러하다는 건데 지금 실패를 기준으로 말했으니까 실패가 만약에 쭉 있었어. 그럼 이거는 다시 한번 말하면 뭐야? 얘가 있었다는 거는 이제는 올라갈 일만 남았구나. 이제는 성공만 나와 있겠구나. 그러면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는 거야? 실패가 필요하다 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죠. 됐어요? 아니면은 1번을 다른 버전으로 말해볼까? 얘는 실패를 기준으로 지금 썼지. 그럼 성공을 기준으로 쓰면 어떻게 될까? 실패는 다시 한번 실패는 성공을 위한 조건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은 성공은 뭐다? 반드시 이후에 실패가 수반될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해도 되겠죠. 됐어요? 둘이 똑같은 말이라는 거야.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된다. 기술적. 여기서도 또 성공이란 말도 안 썼어. 기술적 조건이라 했어. 기술적 조건. 여기서 말하는 기술적 조건이란 게 뭐야? 기술적인 발전을 말하는 거야. 기술적인 발전. 쉽게 말하면. 됐죠? 그래서 정답이 1번이 된다. 됐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 한글로 써져 있는 건 참고로 이제 이 기본 답지 있잖아요. 여기 이제 EBS 교재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답지에 있는 거를 이제 제가 그대로 쓴 건데요. 기술적 조건의 일부다라고 했지만 문맥상 무엇이다? 기술 발전적인이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요약문을 좀 같이 보자면은 자, 소재는 디자인 기술에서의 반복적 실패를 말하는 건데 사실 이 글쓴이는 디자인 기술에서만 말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냥 모든 기술 분야를 제가 봤을 때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술의 발전에 있어서라고 좀 큰 틀로 잡았어요. 실패는 필연적이에요.
그것을 통해 기술적 성취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것은 실패를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기술적인 성취. 그래서 이런 것들이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이제 빈칸의 답이 이제 실패를 기준으로 나왔기 때문에 저도 이제 실패를 기준으로서 이렇게 요약문을 한번 작성을 해봤는데요. 아까 말했지만 여러분이 만약에 요약문을 작성할 때 성공과 실패가 어떤 순환적 특성을 가진다 또는 반복적 특성을 가진다라는 식으로 만약에 요약문을 쓰셨다면 그것도 맞는 겁니다. 틀린 게 아니에요. 근데 성공 또는 실패 둘 중에 하나를 기준으로 잡고 쓴다면 뭐 이런 식으로 쓰거나 아니면 제가 아까 말한 대로 성공 이후에는 실패가 수반되기 마련이다 라는 패턴으로 쓰거나 전부 다 요약문으로서 가능합니다. 됐죠? 그래서 정답 1번 나왔습니다. 자, 다음 넘어갈 건데 시간이 좀 애매하네. 이렇게 합시다. 지금 46분인데요. 제가 시간을 좀 드릴 테니까 아까 이제 그 데일리 테스트를 좀 마무리 못하신 분들이 많죠. 시간을 좀 넉넉하게 드릴게요. 그래서 데일리 테스트를 일단은 좀 다 하시고 답지는 앞에다가 줄 테니까 다 하신 분들은 답지를 가져가서 채점까지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채점까지 다 하신 분은 쉬셔도 돼요. 쉬셔도 되고요.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데일리 테스트 피드백을 좀 해드릴게요. 응? 그래요? 내가 문제를 잘못 냈나 보네. 잘못 냈나 보네. 그러면은 4번 빼고 4번은 풀지 마세요, 여러분. 4번 풀지 마세요. 문제가 좀 오류가 있었나 봐요. 1, 2, 3번만 보세요. 1, 2, 3번만. 응? 자꾸 이거 가져올 거야, 씨. 앞으로 못 가는 거야, 씨.
기타 못하신 분 손. 하나 둘셋넷. 머리 바꿔봐. 머리 바꿔. 아 참 그리고 그 다음 주나 다다음 주쯤에 아마 공지할 텐데 내신 대비는 8월 30일부터예요, 여러분. 8월 30일로 예정 잡았습니다. 8월 30일이 언제냐면 다다음 주 월요일이에요. 다다음 주 월요일. 아니구나. 다다음 주 월요일이구나. 다다음 주. 일단 푸시는 거 한 2분 정도 더 드릴 테니까 그 전까지 마무리하시고, 그리고 다 하신 분은 제가 검사 좀 할게요. 걱정하거든요. 뒤에는 칠판 다니니? 또. 소리 한번 좀 주세요. 왜 죄다 이경우 속쓰고 검사 아직 못 받으신 규리랑 민서랑 이나랑. 민서 다 했어? 규리. 잠깐만. 틀렸죠. 동사잖아. 수식인데? 여기까지. 아 뒤에 액티브요? 틀렸는데? 애초에?
그러면 액티브를 줬겠죠. 액티베이트로 나온다. 애초에 동사형으로 나왔었잖아. 디액티브가 아니라 만약에 형용사였을 거 인액티브로 해요. 인액티브. 반이어가. 대연하면 없겠네요. 그렇죠. 보지 말고. 응? 그러네. 오타나 있네. 맞아요. 의견 충돌이에요. 디스코드. 위다 아직 다 못했어? 아 2, 3번은 한 거야? 잠깐만. 한 번만이라도 한 번만이라도 대충 이것만 봐도 알 수 있어. 그렇죠. 잘 봤습니다. 그러면은 델리 테스트 피드백을 잠깐 하고 그 다음에 진도를 이어서 볼게요. 좀 빠르게 볼게요. 자, 조건은 전부 다 동일한데 지금 여러분이 이제 조건에서 좀 한 가지 강조하는 게 뭐냐면 필요시 어형 변화 가능성 있잖아. 이게 학교에서도 되게 많이 주는 조건이지. 필요시 어형 변화 하라는 건 뭐냐면요. 어형 변화 그냥 하라는 소리예요. 하라는 소리가 99%입니다. 99%. 알겠죠? 어형 변화 가능하다는 것보다 어형 변화를 하라는 소리예요. 알겠죠? 그거를 좀 여러분이 인지하고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이 글에 이제 전반적인 내용이 딱 여기 해석 부분에 나와 있는데 이제 스키마라는 게 이제 무엇인가 이제 우리가 12강의 1번에서인가 나왔던 질문 같죠. 그래서 스키마라는 거는 이제 사람을 판단하는 크리테리언 기준으로요. 나돌리가 나왔으니까 도치되는 걸 여러분이 생각을 해야겠죠. 여기 뒤를 보면은 but 뒤에 it can also가 나와 있잖아. 그러니까 but also 나와 있는데 그 사이에 지금 주어 동사가 이렇게 들어가 있지, 그렇지? 그럼 당연히 여기에서도 주어 동사로 나오겠구나를 생각해야 되는데 나돌리가 나왔으니까 도치되니까 동사 주어로 나오겠구나. 요거를 여러분이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서술형에서 보면은 자꾸 이런 거에서 들려. 자꾸 이런 거에서 우리가 분명 알고 있거든. 나돌리 버돌소를 이제 병렬 구조로 써야 된다는 점, 그리고 나돌리로 시작하고 뒤에 주어 동사가 나오면 도치가 돼야 된다는 점 분명히 여러분이 다 알고 있어. 근데 이런 서술형 상황이 되면은 자꾸 틀린다는 거야. 이런 거를 여러분이 실수를 줄여야 서술형에서 이제 감점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그걸 항상 염두해 두시고요. 그래서 이제 뭐 내용은 그냥 간략하게 볼게요. 이제 해석만 좀 보자면 평가자의 역할이나 속해 있는 맥락에 의해 영향받을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습관에 의해서 자주 사용되어질 수도 있다. 뭐 스키마라는 거 이제 어떤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라고 했었으니까 이건 그냥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스키마에 대한 설명문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내용. 여기에서는 이제 요 대절이야. 여기까지가 이제 한 덩어리거든요. 이제 구문적으로 보자면 저희가 동격이 되는 건데 여기서 이제 deactivating ing형으로 써야 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여기 lead의 형태, 그리고 activating, 그리고 misleading 요거.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빈칸 자리는 대체적으로 잘 썼는데 문제는 형태 때문에 이제 많이 틀리셨는데요. 대절 안쪽을 보자면은 일단은 이 대절에 주어 동사가 나와야 되니까 calming, relaxing, 그 다음에 peaceful, deactivating이 얘를 수식하는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주어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얘가 주어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니네 입장에서는 아니 쌤, 얘가 동명사 주어일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근데 동명사 주어가 아니라는 거를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단서가 있어. 뭐냐면 여기서 보면은 여기 이제 요 앞부분까지 봤을 때 그 동사 앞부분까지 봤을 때 얘가 만약에 이 ing가 주어라고 친다면 여기에 일단 and가 나와줘야 돼요. and가. 왜냐면 A, B, and C 요 구조잖아. 그치? 게다가 또 하나 말이 안 되는 게 뭐냐면 peaceful이 나와 있어요. peaceful. peaceful은 형용사잖아. 그치? 근데 이 peaceful이라는 게 지금 얘를 수식하는 거거든요. mood를요. 얘가 또 얘를 수식하는 거야. 여러분 동명사는요 형용사가 아니라 부사의 수식을 받습니다. 동명사는 동사적 성질을 가지고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형용사의 수식을 받는 게 아니라 부사의 수식을 받는 거야. 됐어? 이게 두 번째 오류야. 그리고 세 번째는 또 어떤 오류가 생기냐면은 우리가 형용사의 경우에는요 그냥 이렇게 콤마로 연결할 수 있어요.
형용사는 and 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형용사는. 됐어? 그러니까 지금 내가 말한 이 세 가지를 근거로 해갖고 여기 있는 coming, relaxing은 전부 다 이제 형용사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and가 없기 때문에 peacefully 있기 때문에 콤마로만 연결돼 있기 때문에. 됐어요? 이런 거를 통해서.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는 무즈가 이제 수식을 받는 녀석이고 뭔가 차분하게 하고 긴장을 풀게 하고 그리고 비활성화 시키는 거죠. 뭐가? 기분이란 게 비활성화 되는 게 아니라 얘가 비활성화를 시키는 거겠지. 그러니까 ing를 쓴 거고요. 주어가 무즈니까 당연히 동사는 lead라는 동사 원형을 써줘야겠죠. 그 다음에 creativity는 뭐 별거 없고요. 뒷부분에도 마찬가지로 deactivating moods니까 여기서도 activating mood 이렇게 똑같이 연결이 돼야겠죠. 이 녀석과 이 녀석이 지금 병렬로 연결된 거죠. then을 기준으로. 자, 그 다음에 이제 misleading. 여기서 misleading을 쓰는 이유는 뭐냐? 주어가 belief야, belief. 됐어요? 그러면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오해를 이끄는 거지 얘가 오해를 당하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ing를 써야겠죠. 이런 게 이제 좀 대체적으로 이제 아까도 말했지만 형태적인 부분 때문에 여러분이 좀 오답이 많았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를 보자면 타가우 학생들의 어떤 일화에 관련된 거였죠. 이 일화에 따르면 우리가 어떤 그 사회적 구조라는 게 사람들의 어떤 직업이라든가 사고방식이라든가 이런 거를 강제한다라는 게 이제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어는 당연히 우리의 사회적 구조가 강제한다라는 말이 나와줘야겠죠. force가 나오면 항상 여러분이 생각해야 되는 게 force 목적어 초부정사 요 구조를 생각하면 편하겠죠. 그래서 필연적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생각하게 강제한다는 겁니다. 특정한 방식으로 아니면은 특정 직업을 고르도록. 됐어요? 제가 방금 전에 말했던 게 패러프레이징도 안 되고 그대로 나왔으니까 그렇게 오히려 3번이 가장 어렵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죠? 자, 이 정도로 간단하게 보고 그 다음에 우리 다음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12강의 11번이에요. 혹시나 응? 지난번에 풀었던 것 중에 그 질문 하나 그 테스트 봤던 거요? 네네네네. 말씀하세요. 9번이 5번? 잠깐만 이걸로 보자. 내용이 틀렸는데 저기 3번이 왜 위치가 아닌지 잠깐만요. 시간적으로 봤을 때 좀 걸릴 수 있으니까 그럼 일단 끝나고 잠깐 봐도 될까? 끝나고 잠깐 봐줄게 그러면. 자, 노트를 좀 봐야 되니까. 자, 12강의 11번을 좀 먼저 볼게요. 그러면. 자, 일단 빈칸의 위치는 후반부에 있고 아까 제가 말했던 대로 뭔가 역접의 말이 있는지 한번 찾으면서 한번 가보자. 일단 한 10초 정도 한번 쭉 봅시다. 쭉 봤을 때 여러분이 봤을 때 역접의 접속사나 아니면 뭐 그런 말이 있는지 한번 찾아볼게요. 자, 어떻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안 보이죠, 딱히? 눈에 띄는 연결사가 하나 있는데 어디 있습니까? 네 번째 줄에 for example 보여요? 됐어요? 자, for example이 나왔어. 그러면은 그 앞쪽에 있는 건 뭐다? 주제일 가능성입니다. 됐어? 주제일 가능성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봐봐. 우리가 반전이나 역접을 말하는 what이나 however나 yes나 in fact 이게 다 역접을 의미할 수 있거든. 그럼 얘 같은 경우는 뭐다? 이 뒷내용이 중요한 거야 여기가.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거야. 일반적으로 항상 그런 건 아니야. 그리고 어떤 예시가 나오는 부분이 있다. 그럼 예시는 뭐야? 앞쪽에 나오는 내용이 중요하다가 어찌 보면 약간 독해에서의 공식과도 같은 그런 거죠. 예시를 든다는 것 자체가 뭘 의미하는 거겠어? 앞에 나와 있는 이 설명에 대한 뭔가 뒷받침을 해주기 위한 말이 이제 예시잖아요. 아니면은 앞에 나와 있는 말만으로는 이 독자로 하여금 잘 이해가 이제 되지 못하게 할 수 있으니까 예시로서 좀 더 충분한 설명을 하려고 예시를 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주제문이 예시 앞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겠지. 그러면 우리가 11번 지문을 읽을 때는 for example 앞부분을 조금 힘줘서 읽어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앞부분을 좀 힘주고 읽었는데 만약에 여러분은 각자의 독해 실력이 좀 다소 미진해서 앞 내용을 봤는데 내가 도저히 소재나 이런 뭐 주제나 이런 걸 파악을 못했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어쩔 수 없이 그 예시까지 좀 해석을 좀
빡세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예. 그래서 앞부분에서 최대한 여러분이 내용을 이해하려고 좀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내용 한번 볼게요. The popular press. 자, 대중 언론지가 이 press라는 것 자체가 언론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대중 언론지가 deems 했답니다. deem, consider 여기다. 자, reshoring이라는 거를요 뭐로 여겼냐면요, to be bringing manufacturing back home이래요. 자, 그럼 bringing back이니까 되돌려 오는 거죠. manufacturing은 제조업이고요. 그러니까 제조업을 어떤 집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집이라는 거는 고국이라고 하면 되겠죠. 자기네 나라로 되돌려 오게끔 하는 것으로 여긴답니다. From 뭐로부터? A current location that is not home. 그러니까 고국이 아닌 현재의 장소로부터. 됐어요? 고국이 아닌 현재의 장소로부터 이제 해외에 나가 있는, 쉽게 말하면 제조업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예를 들어서 그 삼성전자가 뭐 이제 중국에 막 이렇게 뭐 공장이 있어. 근데 그 중국에 공장이 있는 거를 없애고 우리나라로 들여오게 하는 거야. 이게 뭐다? 이걸 리쇼어링이라고 한다. 즉 리쇼어링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제가 그 매번 얘기했던 건데요. 지금 리쇼어링이라는 말 자체가 어찌 보면 전문 용어에 대한 거죠. 전문 용어.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리쇼어링이라는 단어를 사실 알기는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리쇼어링이 무엇인가 이러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줬습니다. 전문 용어가 나오면은 얘가 당연히 소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리쇼어링에 대해서 뭔 얘기를 하는가. 일단 리쇼어링의 정의 나왔고요. 이어서 볼게요. 그 용어는, 즉 리쇼어링이라는 용어는요, agnostic하답니다. 관련성이 없대요. as to 뭐에 관해서라면, whether 뭐뭐인지 아닌지에 관해서라면 관련성이 없대요. 자, 그러면은 뭐인지 아닌지냐, 제조업이 being brought home occurred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럼 being brought니까 들여와진 거겠죠. 고국으로 돌아오는 제조업입니다. 이렇게 수식하는 거예요. 여기 whether가 이제 접속사죠. 여기 as to는 전치사야. 그럼 전치사 뒤에는 명사 나와야 되지? 그래서 명사절이 whether절이 나오는 거다. 그럼 whether절의 주어가 manufacturing, 그리고 whether절의 동사가 occurred가 되는 거예요. 됐죠? 자, 그래서 본국으로 돌아오는 제조업이 occurred, 발생한대요. in a wholly owned facility. 자, 전체적으로 소유되어 있는 시설에서 발생한답니다. 뭐에 있어서? in an offshore location. offshore가 해외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이제 해외에 위치한 완전히 본국이 전체를 소유한 시설에서 이 manufacturing이 이제 발생한대요. 또는 in the factory, 공장에서랍니다. 어떤 공장이냐? of an offshore supplier니까 외국의 공급업체 공장에서 시작되었는지 이런 거랑은 관련성이 없대요. 자, 뭔 말인지 조금 어렵죠? 말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 얘기는요, 리쇼어링에 대한 용어를 다시 한 번 더 좀 구체적으로 설명한 문장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리쇼어링이라는 게 다시 한번 뭐였습니까? 해외에 있는 어떤 제조업을 본국으로 회귀시키는 거. 이게 리쇼어링이라는 정의였어요. 리쇼어링. 근데 이 리쇼어링이 관련성이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뒷내용과는 관련성이 없다는 거예요. 뒷내용과. 다시 한번 뒷내용이 무엇이다? 즉 제조업이 해외에 위치한 이제 여기서 이제 약간 의역된 게 전액 출자된 시설 이렇게 좀 의역이 돼 있거든요. 이거 몰라도 돼요. 그냥 전체적으로 소유된 시설이랍니다. 전체적으로 소유된 시설이라는 게 뭐냐면, 즉 해외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 이제 중국이 있어. 여기에 삼성전자 공장이 있다라고 쳐봐. 그러면은 이 삼성전자 공장 자체가 이 해외, 이 나라의 소유로 되어 있다라는 소리예요. 이 나라의 소유로 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이 나라에서 삼성전자한테 뭐 투자를 한다거나 뭐 이런 게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아니면은 그 해외 공급 업체의 공장에서 시작되었는가. 그러니까 뭐 해외 자본으로 시작됐는지 아니면 해외 공장에서 시작되었는지 이런 거랑은 관련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거랑은 상관없이 뒷내용에 보면 알겠지만 리쇼어링이라는 거는 다시 한번 무엇이다? 그냥 뭐가 됐든 간에 해외에 있는 제조업이 본국으로 다시 돌아오면은 이걸 그냥 리쇼어링이라 한다. 그냥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여기로 이제 공장을 보냈다. 이게 아니라 애초에 여기에서 그 해외 투자자와 뭔가 이렇게 연결이 돼서 여기서부터 애초에 시작을 했을 수도 있잖아요. 투자를 받아가고.
그렇잖아. 그럴 수도 있고 뭐 어찌 됐든 간 해외에서 시작을 할 수 있다는 거야. 투자를 받든 뭘 하든 간에 여기에 공장이 있든 뭘 하든 간에. 근데 그런 거랑은 다 무관하다고. 그런 거랑은 무관하다고 얘기했어요. 그럼 무관하게 뭐다? 그냥 해외에 있는 제조업을 본국으로 회귀시키면은 전부 다 리쇼어링이라고 한다. 그냥 이거예요. 이거. 됐어? 그럼 지금까지도 다시 한번 뭐다? 리쇼어링이라는 게 무엇인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무엇이다? 리쇼어링은 상황과 무관한 거예요. 이런 상황과는 무관하게 그냥 뭐다? 해외에 있는 걸 우리나라로 갖고 오면은 그냥 리쇼어링이다. 됐죠? 자, 이어서 갑니다. 자, 예시가 나오는데 GE라는 곳이 이제 리쇼어링을 했대요. It's appliance manufacturing. 그러면 이제 가전제품 그 제조업이 되겠죠. From its production facility in China. 자, 중국에 있는 그 자신의 생산 시설로부터 자신의 그 가전 제조업을 리쇼어링을 했답니다. 미국으로요. 그곳에 자신의 공장에서요. 뭐 하기 위해서? 미국의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요. 반면에 미국을 기반으로 한 베니만 이제 매니팩처링이라는 게 뭘 결정했냐? 더 이상 구매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답니다. Ship metal fabrication을요. 한눈 구조물을 이제 구매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답니다. 뭐로부터요? 해외 공급 업체로부터요. 그리고 그 대신에 source하기로 했답니다. source가 공급받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뭐로부터? From a local supplier. 그 지역의 공급 업체로부터요. 뭐 하기 위해서? 미국에서의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 자, 지금 두 가지 사례를 지금 얘기한 거거든요. 짧게 말하자면은, 그러니까 중국에 원래 이제 공장이 있었대요. GE라는 게 뭐 회사 이름인가 보지 뭐. 근데 이제 이 회사의 이제 공장이 중국에 있었는데 이거를 미국으로 옮겼다는 거예요. 미국으로. 여기에서 이제 미국으로 옮긴 이유가 뭐다? 그러니까 미국의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라는 게 뭐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어떤 일자리 수요를 뭐 말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이제 공장이 여기로 오면 이제 아무래도 근로자를 뽑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일자리 수요를 말하는 걸 수도 있겠고, 아니면 단순하게 여기에서 생산하는 어떤 물품에 대한 수요가 될 수도 있겠죠. 어찌됐든간 수요를 맞추려고 되돌려 보냈답니다. 그럼 중국에 있던 거를 다시 미국으로, 얘네가 이제 미국 기업인가 보지 뭐. 그럼 미국으로 되돌려 왔으니까 이것도 뭐야? 리쇼어링의 한 예시가 되는 거죠. 아니면 또 어떤 게 있어? 미국을 기반으로 한 베니만 매니팩처링이라는 애들은 또 어떻게 했다? 해외 업체로부터 이제 공급을 안 받기로 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제품을 만드는 데 있어서 완전히 자급자족하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이제 해외 이쪽 나라에서 뭐 이제 뭘 받고 이쪽 나라에서 어떤 부품을 받고 이런 게 있는데 이것조차도 아예 안 해버렸다는 거야. 이것조차도 그냥 자급자족을 한다라는 말이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우리 그냥 걔네 미국에 있는 그냥 어떤 다른 공급업자에게 이제 역시나 또 그 여러 물자를 공급받는 그러니까 이러한 형태로 하기로 했다는 거죠. 이게 전부 다 뭐야? 이것 또한 리쇼어링이라는 거야. 됐어? 그러니까 리쇼어링은 다시 한번 뭐야? 해외에 있는 거를 본국으로 가져오는 건데 첫 번째 예시는 어렵지 않죠? 중국에 있는 걸 우리 미국으로 다시 가져왔다고 했으니까 이건 리쇼어링의 전형적인 예시.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뭐다? 원래 우리가 해외에서 부품을 받았었는데 이 부품을 안 받기로 했다. 그럼 부품을 안 받는 것 대신에 지네 나라에서 부품을 자체적으로 수급하겠다. 이것도 일종의 리쇼어링이 된다고. 됐어요? 그러니까 어쨌든간 해외 도움이라든가 뭔가 해외로부터 영향을 받는 거를 끊어버리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해외로부터의 어떤 영향을 차단하는. 됐어? 이게 무엇이다? 리쇼어링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간단하겠죠. 자, 바로 이어서 나오는데 both would be considered reshoring이라고 나와 있죠. 두 가지 다 리쇼어링으로 여겨진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요, 미국으로의 리쇼어링을 말하는 거겠죠. 이어서 리쇼어링은요 근본적으로 be concerned with니까 뭐뭐랑 관련성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관련성이 있다라는 거니까 리쇼어링의 정의와 역시나 연결될 수밖에 없겠죠. 뭐랑 관련성이 있겠냐? 당연히 뭔가 해외에 있는 거를 본국으로 어쨌든 가져오는 것 이런 거에 관련된 내용일 수밖에 없겠죠. 초반 내용이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다. independent of는 뭐뭐와 상관없이니까 그럼 뭐와 상관이 없겠습니까? 아까 우리 두 번째 줄에 어떤 내용 나왔었죠? 잠깐 두 번째 줄을 볼까? 자, 두 번째 줄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관련성이 없다라는 말이 나왔었죠. 리쇼어링이라는 게 뭐랑 관련성이 없다라고 했습니까? 여기에서
해외에서 시작을 했던지 해외에 공장이 있던지 그딴 거랑 상관없다라고 했죠. 이런 거랑은 상관없이 일단 우리나라로 자기네 나라로 가져오면은 리쇼링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상관없이 뒤에 뭐가 나온지 한번 볼게요. 누가 is performing the manufacturing activities in question. 당연한 그 제조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지 이거랑 상관없다는 거야. 됐어? 아니 삼성전자가 중국에 있으면은 그 거기서 생산 활동을 누가 하겠어? 중국인이 할 거 아니야. 그렇잖아. 근데 그거랑은 상관없다고요. 그거랑 상관없이 그냥 거기에 있는 거를 가져오면 리쇼링이라는 거야. 거기 있는 거. 예를 들어서 이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한국인이 중국에 가서 새로운 기업을 차렸어. 아예 스타트를 거기서 했어. 우리나라에서 시작도 안 했어. 근데 거기에서 시작을 했는데 이제 중국에서 사업을 접고 우리나라로 돌아와서 이제 여기에서 다시 이제 똑같은 사업을 차려. 그럼 이거 뭐야? 이것도 리쇼링이라는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리쇼링이란 건 뭐야? 그냥 우리나라로 오면 리쇼링인 거야. 아주 단순하게. 됐죠? 자 이어서 보자면 즉 어떤 장소냐? Decision only as opposed to a decision regarding location and ownership 이라고 나와 있죠. 즉 장소와 소유에 관한 결정이라기보다는요 오로지 장소에 대한 결정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요 장소와 소유권에 관한 결정이란 건 뭐냐면 중국에 있으면 일단 장소가 중국에 있고요 소유권도 중국에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 소유권도 중국에 있고 장소도 중국에 있어. 근데 얘를 우리나라로 들여와. 장소는 그럼 한국이야. 하지만 소유권은 중국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랑 상관없다고. 그냥 리쇼링은 뭐야? 그냥 이 장소만 신경 쓴다고. 장소만. 그래서 그냥 장소만 우리나라에 있으면은 리쇼링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다는 거야. 즉 이런 거랑은 상관없이 리쇼링은 오로지 뭐에만 영향받는다? 위치에만 영향받는다. 됐어요? 이게 빈칸에 들어갈 가장 적합한 답이 되겠죠. 그러면은 정답이 몇 번일까요? 정답이 몇 번이야? 방금 전에 말했잖아. 장소에만 관련성이 있다는 거. 몇 번? 2번밖에 안 되겠죠. Where manufacturing activities are to be performed. 자, 제조 활동이 어디에서 수행되느냐. 됐어요? 이거랑 관련성이 있다는 거야. 제조업이 어디에서 수행되느냐. 됐어? 어디에서 수행되냐? 우리나라에서 수행돼. 그러면 리쇼링 한 거야. 됐어? 소유권은 상관없다고. 소유권은 상관없다. 됐죠? 어렵지 않죠? 내용. 그러니까 결국에 초반에 제가 이제 간략하게 썼었던 리쇼링이라는 거는 해외에 있는 거를 본국으로 회귀시키는 거다, 가져오는 거다라는 거. 요 개념으로 다 설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약문을 한번 보자면은 리쇼링이란 건 제조업의 소유 국가와 무관하게. 자, 소유권이랑은 상관없어요. 얘랑은 관련성이 없습니다. 자, 생산되고 있던 것을 자국에서 생산하게 되는 모든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됐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폐기시킨다라고 했지만 사실 이것도 좀 좁은 범위로 얘기한 거예요. 단순히 폐기를 시키는 것만이 리쇼링이 아니라 그냥 자국에서 생산을 하면 리쇼링이야. 자국에서 생산을 하게 돼. 됐어요? 그러니까 해외에서 생산되고 있었어 원래는. 근데 이거를 자국에서 생산을 하게 돼. 그러면 이게 전부 다 리쇼링이야. 아까 전에 뭐가 나왔었냐? 해외에서 부품을 받았었어. 근데 이 부품을 이제 안 받기로 시작하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부품을 이제 만들어서 이제 여기에 납품하기 시작해. 이것도 리쇼링이라고 한다고 했었잖아. 그렇죠? 그럼 뭐냐? 이 원래는 이제 수입을 받던 부품을 자국에서 생산하는 거잖아. 해외에서 생산되고 있던 거를 자국에서 생산하게 되는 거죠. 됐어? 이런 모든 사례가 뭐다? 리쇼링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오케이. 자, 정답. 아까 2번으로 나왔고요. 자, 12번으로 하겠습니다. 빨리 갔다 오세요. 수업은 계속됩니다. 이번에도 그 역접의 말이 있는지 한번 쭉 볼까? 아까 말했던 네 가지 단어, yet이나 however나 in fact나 but이나 이런 표현이 있는지 한번 쭉 보자. 쭉 봤을 때 일단 선생님이 지금 대충 봤는데 일단 대충 봤을 때는 안 보입니다. 대충 봤을 때는 안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초반부에 주요 소재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제가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제 지금 대충 훑어봤을 때 이제 눈치채신 분들도 있겠는데
세 번째 줄, 다섯 번째 줄 이런 데 보면은 experimental 이런 게 나와 있어요. 그 실험자 이런 말이 나와 있거든. 그러면은 일단 실험에 관련된 내용이겠구나 이걸 생각할 수 있고 실험 내용 나오면은 무조건 뭐가 중요해? 실험의 결과가 중요해.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항상 머릿속에 담고 있어야 돼. 지금 이 글을 아직 읽지도 않았지만 우리는 실험에 대한 결과가 중요하다는 거를 일단 머릿속에 들고 가는 거예요. 보통 실험에 대한 결과는 중후반부에 많이 나오죠. 중후반부. 그러면은 이 글은 반전이 있는 건 아니지만 주제는 중후반부에 나오겠구나. 이거를 벌써 예상하고 들어갈 수 있는 거야. 실험 내용이니까. 알겠죠? 자, 그러면은 내용 한번 바로 가보겠습니다. 자, 마크 리어리와 그다음에 그의 동료가 led participant 참가자들로 하여금 믿게끔 유도했대. 뭐를 믿게끔? 대절이야를. That they were to perform a group task. 그들이 집단 과업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미투용법이야. 그냥 뭐뭐 할 것이다. 자, 그들이 집단 과업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믿게끔 유도했답니다. 자, 아직까지는 뭔지 몰라요. 자, 이어서 볼게요. Before the task. 그 과업을 수행하기 전에 각각의 참가자들이 요청받았는데요. To write an essay. 에세이를 작성하게끔 이제 요청을 받았는데 뭐에 대한 에세이냐면 What it means to be me. 자, 그러면 여기서 What it means to be me라고 이거를 직역을 해보면요. 나인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렇게 되는 거거든. 직역을 하자면요. 나인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즉 나라는 존재의 의미가 무엇이냐라는 거. 그리고 the kind of person I would most like to be. 내가 가장 되고 싶어 하는 어떤 종류의 사람. 됐어요? 이거에 대해서 일단 에세이를 한번 작성해 보라고 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실험 참가자들이 있어. 참가자들이 있는데 얘네한테 뭐라고 말했냐면은 야, 너네 집단으로 뭔가 임무 같은 걸 맡게 될 거야. 이렇게 일단은 얘기를 했대. 근데 너네 집단 임무하기 전에 너네 간단하게 글 쓸 거거든? 뭘 쓸 거냐면 너네가 각자 너네 각자가 본인이라는 존재의 의미에 대해서 써봐. 그리고 여러분이 가장 되고 싶어하는 종류의 어떤 그런 유형의 사람을 한번 써봐. 예를 들어서 내가 나는 좀 성격이 그지 같으니까 유재석 같은 막 사람이 되고 싶어 라든 뭐 이런 식으로 한번 써보라는 거지 뭐. 자, 그렇게 썼대요. 자, 이어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그리고 나서 그 실험자가요 각각의 사람의 에세이를요 다른 참가자들한테 줬대요. 다른 참가자. 근데 다른 공간에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A 실험자라고 하면 B 실험자가 있었겠죠. 뭐 여기에 있었거든요. 이렇게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그 에세이를 이제 여기에다가 준 거예요. 자, 근데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 사람들이 were asked. 이 사람들은 또 요청받았대. 뭐 하도록 요청받았냐면 to indicate 나타내도록요. Who they would like to work with in the group setting. 그러니까 그룹 환경에서요. 그들이 여기 who가 나왔고 with가 나왔으니까 누구와 이렇게 연결해서 보면 돼요. 그래서 누구와 함께 일하기를 would like 원하는지를 나타내도록 요청을 받았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참가자들한테 이 글을 읽게 한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의 가치관은 이렇구나.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 되고 싶어하는구나. 이제 이걸 읽었어.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고르는 거야. 나 얘랑 일하고 싶어. 얘랑 일하고 싶어. 이렇게 이제 했대. 자, 근데 여기서 되게 재밌는 게 실험자가요. 그 참가자들의 진정한 실질적인 선호를 무시했대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선호를 무시했다는 건 뭐야? 실제로 얘는 얘를 픽했고 얘는 얘를 픽했어. 근데 이거 다 쌩깠다는 소리야. 이거 다 무시했어요. 그리고 무작위로 그냥 배정을 해줬답니다. 몇몇 참가자들을요 어떤 조건으로 이제 배정을 했는데요. 어떤 조건인가? 이니치에 수식하죠. They had supposedly. 자, 그들이 아마도 being passed over. 그러니까 무시당했던 그런 조건이랍니다. 누구에 의해서?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 의해 무시당했고요. 여기 엔드 나오네요. 그리고 had to work alone. 혼자서 일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다가 몇몇 참가자들을 지정했대요. 자, 그리고 또 무작위로 지정했다. 이 말이 생략된 겁니다. 자, 또 다른 참가자들은 또 어떤 이제 상황에다가 이제 배정을 했냐면요. 이런 상황이 돼요. 그들이 were in high demand야. 자, high demand니까 굉장히 뭐냐면은 그냥 인기가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굉장히 인기가 있는 그런 조건이랍니다.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그리고 뭔가 집단으로 함께 일하는
이랬다. 그러니까 그런 조건에다가 넣었답니다. 자, 그래서 간단하게 말하자면 두 가지 조건이 나온 건데요. 실험 집단이 있고 대조 집단이 있는 거예요. 얘네가 이제 짝이 다 이렇게 지어졌을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니까 짝이 다 지어졌어. 그래서 두 가지 집단. 일단 실험 집단이 나옵니다. 그 실험 집단이 무엇이다? 참가자의 선호를 무시했어. 그리고 무시당하고 혼자 일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으로 배치를 했답니다. 두 번째, 그와 대조적인 집단을 이제 하나 또 나온 거죠. 다른 사람들한테 인기가 있고 인정받으면서 함께 일하는 이제 이런 상황에 배치를 했답니다. 그러면 사실 우리가 아직 실험에 대한 결과는 안 나왔지만 사실 일반적인 모의고사라면 우리가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이 여기서 말하는 대조 집단, 즉 다른 사람한테 인기가 있고 뭔가 이렇게 좀 그룹으로서 같이 일하는 게 더 좋다라는 맥락이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죠? 일반적인 모의고사라면. 자, 그래서 다음 내용을 한번 이어서 볼게요. 자, 여기서 이제 결과가 나옵니다. 자, 결과가 나오는 부분이 중요하다고 했었죠. participant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이 부분이 여러분 교재로 따지면은 이제 거의 후반부에 나와 있거든요. 밑에서 세 번째 줄에 나와 있어요. 아까 말했다시피 실험 얘기가 나오니까 우리가 중후반부에 주제가 나오겠구나 예상을 했었죠. 그래서 여기 부분은 힘주고 읽으면 되겠습니다. work alone 컨디션이니까 이제 뭔가 혼자 일해야 되는 조건에 있는 참가자들이래요. 됐어? 그럼 이 참가자들에 대한 내용은 안 좋은 말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걸 우리가 염두에 둘 수 있겠죠. 어떤 사람들이야? Who believe they have been excluded. 그들이 제외되었다고 믿는 그런 혼자 일해야 되는 상황 하에 놓인 참가자들은요. reported lower levels. 딱 나왔잖아. 더 낮은 수준의 자존감을 나타냈다라고 나와 있죠. 누구보다요? 집단에 의해 연관된 그런 사람들보다. 됐습니까? 딱 나왔네요. 그러니까 결국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뭐겠습니까? 사람들은 뭔가 자기가 좀 이렇게 같이 그러니까 아까 전에 뭐 이런 말 나왔잖아. 뭐 인기 있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인기 있고 뭔가 집단으로서 같이 하고 싶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되면은 사람들이 이제 과업을 더 잘한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실험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이게 뭔 말이냐면은 자 예를 들어서 맨 처음에 애초에 A라는 집단에 내가 번호를 한번 써볼게요. 1번이라는 사람, 2번이라는 사람, 3번이라는 사람이 있었다고 쳐봐. 근데 1번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썼어 에세이를. 얘도 썼고 얘도 썼어. 그래서 B 집단에 있는 사람들이 각각 이제 골랐어. 예를 들어 볼게. 예를 들어서 B 집단에 있는 사람들이 다 3번을 한번 골랐다고 쳐보자. 예를 들어서 실제로 이렇게 골랐어. 근데 실험 진행자가 어떻게 했다고 했어? 이거 다 쌩 같다고 했잖아. 이거 다 쌩 까고 어떻게 했냐? 무작위로 배정을 한 거야. 어떻게 배정했냐면 사실은 3번 사람은 원래는 굉장히 자존감이 높고 되게 막 활발하고 그런 사람이었다고 한번 쳐볼게요. 얘는 되게 활발한 사람이야. 얘는 되게 소극적인 사람이야. 예를 들어서. 그래서 사람들이 안 골랐어. 근데 배정을 어떻게 한 거야? 배정을 이렇게 한 거야. 예를 들어서 다 1번으로 했어. 그랬더니 과업을 누가 제일 잘했다? 얘가 제일 잘했다는 거야. 쉽게 말하면. 왜? 얘가 생각했을 때는 나 되게 막 소극적으로 쓰고 막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이 1번에는 어떻게 생각하겠어? 사람들이 나를 원하는구나. 사람들이 나와 함께 일하고 싶다라고 했구나. 그러니까 내가 인기 있다고 느끼는 걸 거 아니야. 내가 이렇게 나라는 존재가 무엇인가 이렇게 썼을 때 사람들이 나를 많이 골랐구나라고 생각을 할 거 아니야. 얘는 모르니까 그 상황에 대해서. 얘네도 모르겠죠. 얘네가 그냥 쌩까고 그냥 지들끼리 배정했다 했으니까. 그럼 얘네 입장에서는 어떨까? 역시 이 사람이 활발한 막 그렇게 썼으니까 이 사람이 역시 이렇게 일을 잘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니까 결국에 이 실험은요 참가자들은 전혀 이런 조건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상황인 거야. 잘 모르고 있는 상황인 건데 근데 그런 거랑 이 조건이랑은 아무 상관없다고. 조건이랑 상관없이 그냥 사람은요 누구나 다 내가 뭔가 다른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 것 같다. 다른 사람이 뭔가 나를 인정해 주는 것 같다 하면은 당연히 성과가 좋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말하고 싶은 그런 글이라는 거예요. 이해됐어? 그걸 실험하기 위해서 제가 한 거예요. 그걸 실험하기 위해서. 자, 이어서 볼게요. 자, 그래서 마지막 내용이 나오는데 Our momentary feelings. 우리의 매 순간의 어떤 자존감은요 강하게 의존합니다. 어떤 정도에, 이런 정도에. 우리의 자존감은 뭐에 의존할 수밖에 없겠습니까? 뭔가 내가 인정받는다는 느낌. 내가 뭔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좋아한다는 것 이런 거에 관련된 게 이제 답이 나와야겠죠. 자 그러면 그것과 가장 관련성이 있는 답은 몇 번?
네, 3번입니다. 3번. Others approve of us and include us. 됐어요? 자,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이 approve us, 우리를 인정하는 거고요. 그리고 include us, 우리를 포함시키는 거예요. 됐어요? 여기서 포함시킨다는 거는 포용한다고 보면 되겠죠. 그렇죠? 뭔가 다른 사람들이 날 인정해 주는구나 이런 느낌일 때 아무래도 당연히 강하게 자존감이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죄송해요. 자존감을 제가 상승하게 해드려야 되는데 제가 좀 잘 못하는 부분이라서.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나왔고 요약문을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길게 썼거든요. 그래서 정리해보자면 어떤 사람들은 집단에서 선호받는 구성원으로 인정을 받으면 그럼 뭐 선호받는, 뭐 인정을 받는다 이런 게 키워드겠죠. 높은 수준의 자존감을 느끼는 반면에 사회 집단에서 제외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전자보다 낮은 자존감을 느낀다. 이런 것들이 이제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네. 자, 이 정도로 해서 빈칸은 이제 마무리를 할 건데요. 자, 빈칸 부분 뭐 여기서 뭐 필기할 거는 간략하게 필기를 하시고 이제 13강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고 13강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빈칸 부분이 좀 길었죠. 지문이 많다 보니까 13강은 이제 흐름 추론 문제입니다. 흐름상 어색 문제는요, 내신에서는 선호하는 문제가 아니고요, 모의고사에서도 사실상 거둬주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흐름에 관련된 문제에서는 사실은 틀리면 안 돼요. 모의고사 기준으로는요. 모의고사 기준으로는요, 얘는 좀 명확한 편입니다. 내신에서는 아까 말했다시피 흐름 문제를 잘 출제 안 하는 편인데 왜 그러냐면 만들기 귀찮아요. 학교생 입장에서 만들기 귀찮은데요. 근데 어렵지도 않아요. 솔직히 유형 자체가. 결국 흐름 추론에서의 핵심은 뭐냐면요, 흐름상 어색한 걸 고르라는 거는 결국에는 주제에서 벗어난 걸 고르라는 거잖아요. 벗어난 거. 이게 핵심이잖아. 주제에서 벗어난 거 고르기. 그럼 주제에서 벗어난 건지 아닌지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일반적으로는요, 소재가 동일하지만 다른 말을 하는 거. 이게 일반적으로 흐름에서 벗어난 거예요. 됐어요? 심지어 좀 낮은 난이도의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요, 소재가 아예 동일하지 않은 경우도 꽤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문제가 쉬울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제가 하나 팁을 줄게요. 팁. 여태까지 수능 및 모의고사에서 봤을 때요, 흐름에서요, 정답이 1번 나온 건 단 한 번도 없어요. 없어. 1번 답 잘 안 나옵니다. 5번 답도 잘 안 나와요. 5번 답도 잘 안 나와요. 왜 그러냐면요, 이거는요, 그냥 논리 구조상 그렇습니다. 그래, 논리 구조상. 그래, 논리 구조상 1번과 5번이 나오기가 좀 힘들어요. 특히 1번 같은 경우는 더더욱 나오기가 힘듭니다. 왜냐면은, 그러니까 굳이 만들려면 만들 수는 있어, 1번과 5번을. 근데 1번과 5번을 만약에 흐름 문제로서 출제를 하려면요, 글이 굉장히 짜임이 새가 있어야 돼. 됐어? 보통은 우리가 흐름 추론 문제가 여기 1번, 2, 3, 4, 5 이렇게 나오잖아. 그러면은 1번이 만약 흐름상 어색한 문장이 되려면은 첫 문장에 나온 것과 바로 얘랑 관련성이 없어야겠지. 그치? 그러면서 2번과 관련성이 있어야 되고 3, 4, 5번과 관련성이 있어야 된다고. 근데 만약에 아예 생뚱맞은 말을 넣어버리면 너무나도 쉬워버리잖아, 1번이. 그러니까 난이도가 너무 낮아지는 거고. 그러니까 난이도를 좀 높게 내려면은 뭔가 학생들이 헷갈릴 만한 그럴듯한 문장을 써야 되는데 이게 난이도가 너무 높다는 거야. 왜냐하면 초반부에 있으니까 여기에서 여기로 스무스하게 연결되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오답인데 스무스하게 연결시키기가 되게 어려워. 그러니까 출제를 잘 안 하는 거예요. 굳이 이렇게 만들 이유가 없거든, 평가원에서. 그래서 1번, 5번도 마찬가지야. 5번에는 웬만하면 결론을 말하는 문장인데 결론 부분에서 갑자기 뭐 이상한 말이 나온다? 너무 쉬워지잖아, 난이도가. 그러니까 1, 5번은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한 연도가 언제였지? 19년 6월이었나? 19년 6월 고3 평가원이었나 기억하는데요. 그때가 이 흐름 문제가 오답률이 가장 높았었거든요. 왜 그랬는 줄 알아요? 정답이 2번이었어요. 그래서 오답률이 가장 높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웬만하면요 답이 여기에요. 3, 4번이에요. 웬만하면 3, 4번이고 간혹가다 2번 나옵니다. 일단 지금까지 제가 봐왔던 모의고사나 수능에서는 1번은 나온 적이 없어요. 5번도 나온 적이 한 번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5번도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문제 지문 해설 들어가기 전에 앞서서요, 그 정답만 한번 쭉 불러드릴게요. 정답만. 잠깐만요. 나 답지를 안 받았네.
답지를 좀 보고 정답이 이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여러분이 한번 봐보세요. 13강이 무슨 12강. 자, 게이트웨이 제외하고 1, 2, 3, 4, 5, 6, 7, 8 답만 쭉 불러줄게요. 답이 어떻게 되냐면은 1, 2, 3, 4가 순서대로 3, 4, 4, 4예요. 3, 4, 4, 4. 그 다음에 5, 6, 7, 8이 4, 3, 3, 4입니다. 4, 3, 3, 4. 됐어요? 답만 불러드렸어요. 답만. 어떻습니까? 3, 4번밖에 안 나오죠? 답이? EBS 스특에서. 물론 확률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확률상으로. 당연히 이제 나머지도 답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나올 수는 있는데 웬만하면은 3, 4번이 답이라는 거예요. 웬만하면. 그러면은 그리고 이제 또 이 흐름이 문제의 난이도가 낮은 이유가 뭐냐면요. 일단은 흐름은 웬만하면 주제가 초반부에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요. 알겠어? 3번, 여기 2번으로 쓸게요. 보통 주제는 초반부에 나오는. 초반부에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아닌 경우도 있어요. 아닌 경우도 간혹가다 있는데 그런 경우가 난이도가 조금 있는 문제가 되겠죠. 근데 보통은 1번 전이나 아니면 1번 문장이 주제이거나 이제 이런 케이스가 좀 많이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은 흐름에 관련해서 이제 좀 간략하게 말씀드렸는데 지문을 한번 직접 들어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3강의 1번부터 볼게요. 자, 첫 문장부터 보겠습니다. 근데 실제로 흐름 추론이요 지문은 되게 쉽습니다. 지문은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태까지 봤던 빈칸에 비해서 쭉쭉쭉쭉 읽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방법, 그 반전이 나오는 부분이 있죠. 거기는 여러분이 좀 눈여겨서 보셔도 되긴 하는데 사실 얘가 주제나 그러니까 대입하기나 빈칸류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그 방법은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1번 문제 보면은 3번에 however가 써있잖아. 그치? 근데 이 however가 흐름상 어색한 문장일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을 먼저 읽고 주제로 생각하는 건 좀 위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그냥 순차적으로 읽으면서 소재라고 생각하는 거 빨리 그냥 작성하면서 쭉쭉쭉 읽는 게 더 중요합니다. 이어서 한번 볼게요. 그러면 영어나 만화는 때때로 묘사한데요. 과학자들은 loners로 한답니다. 자, 그러니까 외로운 사람이겠죠. 어떤 상태에 있냐면은 그 어떤 흰색 그 실험실 가운을 입은 상태로 working isolated labs니까 고립되어 있는 실험실에서 그냥 일하고 있는 그런 뭔가 좀 외로운 외톨이로 묘사하는 경우가 많답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가 지금 첫 문장 읽었을 때 어떻습니까? 영화나 만화에서는 과학자를 외톨이로 여기는 경향이 있다라고 했어. 그럼 이거 뭐야? 통념이죠, 통념. 됐어요? 그러면 실제로는 뭐야? 그렇지 않다라는 내용이 나와야겠네. 그래서 바로 이어서 반박 나옵니다. 실제로 나오잖아. In reality. 실제로 과학은 is an intensely social activity예요. social activity. 뭐다? 사회적 활동이다. 그렇죠? 빈칸 내기 좋겠네. 그렇죠? 여기 빈칸 빵 뚫어갖고 실제로 과학은 뭐다? 블라블라. 근데 사실 빈칸으로 내도요. 너무 쉬워요. 너무 쉬워. 여기 쌤이 통념 나왔잖아. 그럼 여기가 반박이잖아. 그럼 여기 당연히 소셜 뭔가 사회적인 또는 뭔가 뭐 상호작용하는 뭐 약간 뭐 이런 말이 나와야겠죠. 너무 쉽죠. 그렇죠? 그럼 주제 벌써 나왔어요. 뭐야? 과학은 사회적이다. 이것만 쓰면 돼 이제 니네가 문제 풀 때. 중요한 거 나왔잖아. 과학은 사회적이라는 거. 그래서 사회적이라는 건 뭐야? 상호 교류라고. 상호 교류. 그러면은 여러분 니네가 이제 글을 읽으면서 뭘 생각하면 돼? 과학이 사회적인 활동이다 라는 말과 관련성이 없어. 그러면 땡인 거야. 됐어? 이거 흐름상 어색할 때 너네가 다소 그 좀 유념해야 되는 게 있어요. 뭐 유념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보통은 아까 말했다시피 소재를 활용해서 딴말하는 게 이제 흐름상 어색한 거거든요. 주제에서 벗어난 게 흐름상 어색한 거지. 단순하게 얘에 대한 반대말이 나온다고 해서 그게 흐름상 어색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용은 그러니까 반이어를 이용해서 반대말로 나올 수도 있지만 전체적인 틀로 봤을 때 흐름상 문제가 없다면 당연히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과학이 사회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뭐라고 해볼까? 과학이
사회적이 아니라는 생각은 뭐 일부의 어떤 뭐 일부 사람들의 잘못된 생각이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말로 나왔어. 그러면 과학이 사회적이 아니다라는 말이 등장했기 때문에 이거 흐름상 어색한 건가?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전체적인 내용으로 봤을 때는 그냥 몇몇 사람의 생각일 뿐이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전체적인 틀에서는 어색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단순히 이거에 대한 반대 내용이 나온다고 해서 흐름상 어색이다 이렇게 보지 마시고 다시 한번 말합니다. 소재는 같아요. 근데 과학이 사회적이라는 이 주제에서 벗어난 게 흐름상 무관한 겁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1번은 웬만하면 그냥 건너뛰어도 된다. 됐죠? 자 한번 볼게요. Most scientists. 자 대부분의 과학자들은요 팀을 이루어서 일한대. 이 팀을 이루어서 일한다는 게 뭐예요? 사회적이라는 거지. 됐어? 자 그래서 사회적이라고 나오는 단서들에다가 여러분 다 색깔펜이나 형광펜으로 좀 한번 체크하면서 가보자. 자 두 번째 문장의 주제가 나왔었지. 소셜 액티비티에다가 일단 먼저 체크해놔. 소셜 액티비티. 됐어? 너네 책의 두 번째 줄에 중간 뒤에 나와있지. 소셜 액티비티. 됐어? 이 소셜 액티비티에서 이어지는 게 뭐야? 그 다음 문장에는 in teams야. in teams. 팀으로 이루어서 일을 하고요. 그리고 그것은 종종 포함하는데요. 이제 graduate이니까 졸업생이겠고 undergraduate이니까 학부생이겠죠. 얘네들을 모두 포함한답니다. 이어서 1번 문장 나오는데 1번에 보시면 그리고 과학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것은요 have to be a good communicator. good communicator. 됐어? 좋은 의사소통자가 되는 것이 도움이 된대요. 좋은 의사소통자가 뭐야? 의사소통을 잘해야 된다. 의사소통을 잘해야 된다는 건 뭐야? 사회적인. 됐어? 또 관련성이 있는 거지. 여기 good communicator 체크하고. 그러니까 1번은 문제될 게 없는 거야. 2번은 연구 결과가 have no impact 하고 until 나와 있는데 얘들아 우리가 보통 not a until B로 많이 보죠. 그래서 요거 할 때까지 뭐뭐 하지 않다. 또는 뭐뭐 하고 나서야 비로소 뭐뭐 하다. 됐어? 그러면은 영향을 끼친다는데 no가 붙었으니까 원래는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지. 근데 이거 해석 잘해야 된다 얘들아. 잘 봐. 여기를 A로 보고 B로 보면은 B 하고 나서야 비로소 A 하는 거거든. 그러면은 B 하고 나서야 비로소 영향을 끼친다라고 해석하는 거야. 알겠지? 노가 붙었지만 끼친다로 해석해야 된다고. B 하고 나서야 비로소 뭐뭐 하다니까. 됐어? 됐어? 이거 해석에서 주의하라고. 자 그럼 뒤를 보면은 shared with a community of peers래요. 여기에 체크해야겠지. shared with a community of peers. 됐어? 여기가 또 단서가 되는 거죠. 동료 집단과의 공유라고 돼 있잖아. 동료 집단과의 공유. 이게 뭐야? 사회적 활동 아니야? 그치? 자 그러면 through seminars, publications and website니까 세미나, 출판물, 웹사이트를 통해 동료 집단과의 공유가 되고 나서야 비로소 연구 결과가 영향을 끼친다. 됐어?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어쨌든 사회적 활동이라는 거가 또 나왔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문장 봐봐. However, 그러나 the communication of scientific knowledge라고 나왔어. scientific knowledge야. 일단 주어 마음에 안 들어. 과학적 지식 나오고 있어. 이거거든 지금? 근데 과학의 지식에 대해서 얘기 나오고 있는데 일단 볼게요. 일단 communication이란 말은 나왔으니까 과학 지식의 전달이 does not automatically 저절로 lead to problem. problem resolution이니까 문제 해결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뭐 하지 않는다면 it is translated into effective public policies and citizen action. 즉 효과적인 공공 정책과 시민 행동으로 그것이 정환되지 않는다면은 과학 지식의 전달이 문제 해결로 이어지지 않는다. 뭔 말이야 이거? 전혀 상관없는 거잖아. 과학 지식의 전달이랑 과학이 사회적인 거랑 무슨 상관이야? 상관없죠. 그래서 정답 3번입니다. 그렇죠? 소재에서 벗어났고요. 체크할 만한 멘트가 없잖아요. 과학이 사회적인 활동이다. 여기서 뭘 체크할 거야? 없다는 거야. 넘어가죠. 4번은 in fact. 그리고 사실은 연구 논문은 여기 또 나왔거든 얘들아. not a until B. 됐어? 그럼 B 하고 나서야 비로소 출간되다. 됐어? 연구 논문은 뭐 하고 나서야 출간됐어? 그들이 심사되고 나서야 동료들에 의해서. 야 동료들에 의해 심사된대. 이것만 보더라도 사회적 활동이란 걸 알 수 있겠죠? 일단 여기에 체크해 볼게요. vetted by colleagues. 여기도 체크해 주자. 뒤에 또 나와. in what is called a peer review. peer review도 뭐야? 동료 심사잖아. 동료 심사. 동료가 심사해준다는 것 자체가 뭐야? 사회적 활동이죠. 됐어요? 그래서 동료 심사 과정이라고 불리우는 것으로 동료들에 의해 심사를 받고 나서야 비로소 연구 논문이 출간될 수 있다는 거야. 됐어? 그러니까 과학이 사회적인 활동이다. 됐죠? 5번 문장. Most of the examples of scientific inquiry.
자, 그러면 과학적 연구의 대부분의 그 사례들인데요. Describing in science textbooks. 그러면 여기 for college student까지. 그럼 대학생용 과학 교과서에 기술된 과학 연구의 대부분의 사례는요. 예를 들어서 have been published. 모두 출간되었답니다. 발표되었대요. 어떻게? 동료에 의해서 리뷰가 된 거겠죠. 이거에 대한 학술지. 그럼 여기도 나옵니다. peer reviewed. 됐어요? 그러니까 동료 심사를 받는 학술지. 동료 심사를 받는다는 학술지. 이것도 역시나 뭐야? 사회적 활동이다. 라는 거. 됐어? 그러니까 지금 3번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동료와 뭔가 함께 한다라든지 뭔가를 공유한다든지 전부 다 이런 의미 나왔죠. 그냥 우리가 만화나 영화에서 보면 막 그냥 비커에다가 삼각 플라스크에다 뭐 넣고 맨날 이렇게 혼자서 실험하고 이런 것만 나오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과학자들은 굉장히 사회적인 집단이다 라는 겁니다. 됐어요? 아주 간단해요. 이 글의 제목 과학자들은 사회적인 집단이다. 끝이에요. 됐죠? 아주 간단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요약을 좀 다른 버전으로 했는데요. 여기서는 통영 반박류의 글로 나왔기 때문에 통영과 반박을 함께 써주면 아주 좋은 요약문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이란 말로 내가 썼어요. 상호작용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통영. 그래서 이것과는 달리 과학은 실제로 어떻다? 다른 사람과의 의사소통을 수반하는 사회적 활동이다 라고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됐죠? 의사소통을 수반한다 뭐 이런 말들도 이제 써놨고요. 됐죠? 자, 1번까지 했는데 시간 관계상 이 정도까지만 하고 이제 단어 시험만 보고 마무리할게요. 단어 시험. 시간이 5분 정도 남았으니까. 그 숙제는 좀 미리 말해주겠습니다. 오늘이 8월 14일. 잠시만요. 지난번에 14번까지 했었죠? 4번까지만 했었구나. 자, 14번, 8번까지 해오세요. 문제 풀고 단어 조사하고 워크북이요. 해오시면 되겠고. 자, 단어 시험 바로 보겠습니다. 오늘은 30단어고요. 커트라인은 없습니다. 자, 덮어주세요. 시간 없으니까 얼른 보자. 하나, 둘, 셋, 넷. 오, 들어줘. 자, 세림. 자, 답지는 각자 옆에다가 줄 테니까 다 하시면은 바로 채점하세요. 여기다 두고 이거 포개지. 다 하시고 채점하시고 그 커트라인 통과 못하신 분은 이름 써서 제출하시면 됩니다.